네, 안녕하세요. 왔죠? 저도 좀 어렵게 구했는데요. ZR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카메라는 니콘의 ZR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화제가 된 만큼 사실 이거에 대한 리뷰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저의 최애 페이보릿 카메라 바로 레드의 코모도 X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이 두 친구가 어쨌든 레드사,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완전 레드 카메라고 이거는 니콘과 이제 레드가 합병을 한 이후에 만든 첫 니콘 시네마 카메라죠. 그래서 R3D가 있긴 하지만 니콘 에디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오리지널 R3D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해볼 거는 사실 Z6-3 리뷰에 ZR 관련해서 DR을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Z6-3 리뷰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정노출부터 시작해서 언더 그리고 오버까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지에 대한 걸 한번 비교해 볼 생각이고요. R3D를 똑같이 찍어서 똑같은 그레이딩을 넣었을 때 코모도 R3D에 그레이딩한 것을 여기 니콘 R3D에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최대한 노출과 이런 것들을 맞춰서 찍을 거고요. 그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할지 렌즈도 같은 렌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둘 다 AF가 돼요. 이 친구도 안 쓰긴 하지만 AF가 됩니다. 그래서 AF 테스트도 간단하게 조금 해볼 생각이고요. ZR을 쓰시면 어쨌든 니콘이 요새 계속 밀고 있는 이미징 레시피가 있죠. 저도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적용을 해서 HDR26으로 한번 이것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생각이고요. 그 외에는 저의 간단한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겁니다. 네, 결과가 저는 솔직히 좀 놀랍기는 해요. 어쨌든 가격 차이가 한 4배 정도거든요. 3.5배에서 4배 사이인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니콘이 정말 잘한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가격이 좀 더 비쌌으면은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이 가격대에 그래도 이런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니콘의 행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R3D에서 렉 709 그리고 레드 공식 럿을 적용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부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의 리뷰를 봤을 때도 안부에 초록기가 낀다라는 것들을 조금 본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버스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수한 복구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3스탑부터는 좀 힘들고 레드도 똑같이 코모도 X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스탑 오버는 많이 힘들고요. 둘 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사실 언더스탑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초록색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론 베이스 ISO를 6400으로 하지 않고 800으로 똑같이 맞춰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안부에서 이 코모도 X가 보여주는 안부 보원력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스탑 언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수하고요. 4스탑 언더 코모도는 아직 조금 살아 있습니다.
네, DR 보고 오셨고요.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둘 다 ISO 800 고정했고 둘 다 조리값 2.8로 똑같이 고정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오토포커스 보고 오실 건데요. 이 친구는 얼굴이 있어야지만 오토포커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 있는 제가 좀 다시 한번 출연을 해서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포커스 보고 오시죠. 앞으로 또 레드가 더 니콘이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조금 더 AF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이 친구는 많이 좋아서 제가 실제로 쓰면서도 진짜 괜찮은데? 라고 느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친구는 빼고 이 친구만 이미징 레시피를 사용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후보정보다는 그냥 약간 컨텐츠 머신 느낌으로 찍어서 바로 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H.265로 설정을 하시고 이미징 레시피를 적용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또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이미징 레시피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보고 오셨는데 저는 첫 번째 이미징 레시피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주 애용을 하고 있고 진짜 간단한 영상 찍을 때든지 아니면 놀러 갈 때 이제 바로 입혀서 찍고 그냥 컷 편집만 해도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 시네마 카메라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의 테스트들은 사실 다른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 것들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쓴다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거운 시네마 카메라가 아니라 이런 컴팩트한 시네마 카메라를 썼을 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담을 수 있느냐, DR 테스트. 그리고 내가 얼만큼 편하게 쓸 수 있느냐, AF. 그리고 또 후보정을 많이 안 하고도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느냐, 이미징 레시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얘기해야 될 게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좀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친구의 스토리지 관리예요. 이 친구는 R3D를 찍었을 때, 로우로 찍었을 때 4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ELQ, LQ, MQ, HQ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ELQ부터 낮은 거고요. 위로 갈수록 이제 더 하이 퀄리티를 지향했을 때 쓰는 코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ELQ도 정말 좋거든요. 저는 그리고 보통 LQ로 찍고 춤을 추거나 좀 더 역동적이거나 조금 더
하이 퀄리티를 원한다라고 하면 MQ로 가고, 이제 정말 하이엔드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HQ를 쓰겠죠. 근데 정말 하이엔드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높은 랩터나 아니면 아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MQ로 너무나 만족을 하고요. LQ도 평소에 쓰는 게 LQ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알아보기로는 코모도의 MQ와 HQ 사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강요가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를 넌 무조건 MQ로 찍어야 돼. 우리가 R3D NE 니콘 에디션을 만든 만큼 너는 무조건 이거를 MQ로 찍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차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게 LQ나 ELQ를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있어도 조금 더 관리가 쉬워질 것 같고요. 심지어 H.265 10비트, 그러니까 422 10비트 H.265로 찍어도 다른 뭐 예를 들면 FX3라고 해볼게요. FX3보다 훨씬 더 용량이 커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스토리지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하는데, 이걸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로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친구의 모양새입니다. 크기인데요. 정말 컴팩트하게 잘 만들었죠. 근데 보시면 옆이 엄청 뚱뚱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넓어진 형태잖아요. 처음 받았을 때 저도 뭐야, 생각보다 옆으로 엄청 넓네. 물론 그거 때문에 이런 4인치짜리 빅 스크린이 나오고 좋은 앞뒤로도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좋은데요. 이게 조금만 큰 렌즈를 끼면은 밸런스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V마운트 뒤에 달고 하면 괜찮은데, 이건 결국 진짜 컴팩트하게 쓰고 싶어서 한 건데 약간 그거가 아쉽지 않나? 이 밸런스 맞추기가 조금 아쉽다 정도긴 해요. 근데 좋은 거는 짐벌 머신이 되었다. 이 친구도 물론 짐벌을 쓰죠. 짐벌에 올리고 쓸 때도 있고요. 짐벌을 쓰는데요. 무겁죠. 엄청 무겁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470S2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너줌으로 나왔잖아요. 가격은 조금 사악하지만 그 친구랑 같이 쓰면은 정말 짐벌 머신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밸런스 해놓으면은 계속 그 밸런스를 바꿀 필요도 없고 R3D 되고 이거랑 색 맞출 수 있고 컬러 사이언스가 같으니,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짐벌 머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짐벌을 사용하는 촬영이라면 무조건 이거를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장시간 촬영하면은 이제 뭐 이지리그나 플로터를 달지 않는 이상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스테디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정도라면 더 좋은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렌탈해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진짜 마지막 한 가지 큰 거는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정말 카메라가 빨리 켜지죠. 색이 들어오면서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켜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닫아놓고 있으면 내가 지금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도 저는 항상 배터리를 좀 빼놓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이게 물리적 버튼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살짝만 눌려도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들어있다가 뭐 짐에 눌려서 살짝 켜졌어요. 근데 내가 도착했는데 배터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좀 암울한 상황이 되니까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차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게 켜져 있으면 여기 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게, LED 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정말 서브캠으로서 정말 저는 만족하면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써본 게 한 번밖에 안 돼서 더 열심히 쓰면서 좀 다른 컨텐츠도 이 GR로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레드를 인수한 니콘에서는 정말 제가 좋아할 그런 행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멈추지 않고 더 계속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니콘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GR로 다른 테스트나 뭐 영상, 테스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재밌는 카메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바이.